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자폐는 어떻게 질병에서 축복이 되었나? 존 돈반, 캐런 저커 지음, 강병철 옮김, 배안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지난 여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영되었다.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자폐인은 아니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자폐를 비롯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드라마의 제작을 반겼다. 우리 주위의 자폐 스펙트럼 환자는 얼마나 많을까? 미국 질병예방통계 CDC에 따르면 미국 내 자폐 스펙트럼 유병률은 54명당 1명.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2배로 늘어 100명 중 2.5명. 37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세계일보 2022년 8월 1일 자폐 스펙트럼 장애 10년 새 2배, 생후 36개월 전 조기 개입 필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자폐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주변에도 자폐 스펙트럼인 어린이나 성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자폐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조금 독특하다. 큰아이를 조산하면서 처음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후 통합반을 운영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며 다양한 장애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현재 아이의 학교에는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가 초등과정에 2명, 중등과정에 1명이 있다. 가끔 손이 필요할 때 보조교사로 활동하기도 해서 이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내 낯섦과 두려움은 점차 아이들을 대하는 여느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갔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행복해하고 즐거워할까로 시작된 내 관심은 이 친구들의 성장과 미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르지 않을까? 다른 미래를 상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이르렀다.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집어든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책은 읽었다는 말보다는 만났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자폐에 관한 연구와 인식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1940년대 자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자폐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다.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잔인하다.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이었다. 자폐를 비롯한 장애인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암흑의 시기가 있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당시 시대 사조이기도 했던 우생학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프로이트 심리학의 영향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냉정한 냉장고 엄마를 탓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자폐는 잘못된 육아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공교육에서 장애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 지원을 받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시작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에 자폐증이 정신질환으로 등록되었고 장애인 교육법 통과와 함께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길고 긴 투쟁 끝에 많은 자폐 어린이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자폐와 함께 싸워온 많은 이들이 쟁취한 눈물겨운 결과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폐증 환자인 형과의 이야기를 그린 더스틴 호프만, 톰 크루즈 주연, 베리 레비슨 감독, 1989년 레인맨의 흥행으로 대중문화 안에서 자폐와 장애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다. 미국의 2019년 미국 TV쇼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빅뱅 시어리에도 자폐인 과학자가 주연 인물로 등장하고 자폐를 위한 자선 공연에서 수천만 달러가 모금되는 등 문화적 태도는 놀랍게 바뀌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을까? 비범한 능력을 갖춘 자폐인들이 저서를 출판하거나 캠페인을 펼치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1993년 자폐인 짐 싱클레어는 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자폐증은 어느 특정 분야가 덜 발달한 대신 다른 측면이 더 발달하는 현상으로 보는 신경 다양성의 관점으로의 이해가 시작되었다. 자폐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나 주요 활동들이 영미에 집중되어 있고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역시 대다수가 두 나라를 비롯한 서구권의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자폐의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결국 장애인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그 사회에서 장애인이 누리는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사회적 지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 잠시 들여다본 자폐란 분야의 이야기지만 이 분야만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다. 나와 다른 것을 잔인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대하는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번역자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강병철은 이렇게 말한다. 자폐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폭력과 학대, 착취와 소외, 희생과 비극과 시행착오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그래도 인간은 어떻게든 올바른 방향, 인간적인 길을 찾아왔다. 질병이자 저주였던 어떤 상태가 축복의 대상으로 변해온 과정은 그대로 인간이 자기를 올가맨 편견과 차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해방한 역사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역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 책은 자신을 기꺼이 내던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렸던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땅값이 떨어질까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은 부모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당 정치인.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나와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평화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의와 평화를 삶 안에서 꾸려나갈 수 있는 일상성이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자폐 어린이들, 부모들,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위해 삶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많은 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 책을 집어드는 동기가 우영우 때문이어도 좋다.